자, 오늘도 역시 내일은 스타킹 함께 해주실 분이죠. 점점 주식의 매력에 빠져드는 분, 주식에 중독되어가는 이재용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네, 떠오르는 주식 그렇죠. 전문가입니다. 네네. 이제 뭐 주식에 관해서 책을 쓴다라는 얘기가 들려올 정도로. 책을 좀 이제 써볼까 생각하고 있는데 2030년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 네네네. 이제 시작하는 의미에서 저는 좀 빠릅니다. 예. 2040년. 40년 가시죠, 40년. 근데 스타킹 통해서 저는 매일매일 공부를 하고 여기서 종목으로 또 많이 또 그렇죠. 다시 해보고 해서 치킨값 정도 조금씩 이렇게 들어가면서 실제로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치킨을 사주셨잖아요. 치킨 사줬죠. 주식으로 수익을 내셔서 네. 치킨을 저에게 이렇게 회식이라고 하면서 그렇죠. 쐈던 기억이 있어요. 스타킹을 통해서 제가 배운 거고 네네네. 여기서 진짜 좋은 종목들을 듣고 나서 집에서 다시 한번 공부합니다. 전문가분들한테 또 물어보고 그래서 공부를 이렇게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그렇죠. 투자는 공부하는 것만큼 나온다고 맞습니다.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같이 공부해 보시죠. 두 분과 함께합니다. 매주 수요일 저희와 함께해 주신 분들 KB증권 프라임센터의 김건진 부장 그리고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환 본부장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난달에 네. 사실 이분들이 탑 5에 두 종목씩 올리면서 그렇죠. 난리가 났었잖아요. 센 분들이에요. 그렇죠. 네. 이번 달 어떨지 좀 궁금한데. 예. 항상 황현희 MC가 예. 웃으면 약간 불안해요. 뭔가 그렇죠. 뭔가 좀 이제 눈치채셨겠죠? 알겠습니다. 먼저 게임 룰부터 설명해 드리고 오케이. 순위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좋아요. 자, 여기 두 분의 네. 전문가분들이 매주 두 종목씩 저에게 가져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월화수목 이제 다 전문가분들이 다르잖아요. 네. 매일 두 종목씩 저에게 가져오시면 룰렛을 돌려서 뽑혀진 종목을 저희가 설명을 해드립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선택을 하는 거겠죠? 그렇죠. 각자 네. 선택을 하나씩 해서 포트에 담고요. 우리 전문가분들께서 투자 포인트, 목표가, 손절가까지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중간중간에 우리 황현희 MC가 여러분을 위해서 AS가 좀 들어갑니다. 그렇습니다. 잘 집중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과연 오늘은 어떤 종목이 나올지 궁금해지는데 자, 1위를 하면 한 달 동안의 수익률을 지켜봐서 1위를 하면 스타킹이 되는 거고 그렇죠. 예, 일을 못하면 벌칙을 받는 거죠. 벌칙을 받는 네. 거죠. 둘 중에 한 명이 둘 중에 벌칙을 한 명이. 무조건 받는다라는 그렇죠. 거죠. 예. 근데 뭐 이게 항상 웃음이 나옵니다, 저는. 예, 예. 아니 요즘 즐겁습니다. 예, 자신감이 확실히 있으시니까. 왜 웃는지 결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월달 스타킹 순위 탑6 공개합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자, 6위부터 와, 6위 덴티스가 올라왔네요. 나 순간 1인 줄 알았잖아요, 지금. 그리고 4, 5, 6입니다. 4, 5, 6. 아직 뭐 1, 2, 3위는 공개 안 됐어요. 나 순간 놀랐잖아요. 네. 덴티스. 6위는 덴티스 7.57%의 상승률 네. 이현석 대리가 가져온 종목이었고요. 네. 여기 또 있네요. 하창원 본부장의 신성 홀딩스 네. 7.83%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그렇죠. 5위 하창원 본부장의 이름값에 조금 어울리지 않는 순이다. 저는 뭐 이렇게 좀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4월 스타킹 아닙니까? 우리 그렇죠. 하창원 본부장. 스타킹이거든요. 배지 지금 달고 있거든요. 네, 벌써 나왔다. 이거 약간 의심이 가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4위는 또 인성정보가 차지했네요. 인성정보. 정대근 팀장의 인성정보 10.67%의 상승률. 졸탄의 선택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상위 3개 정보 공개해 볼게요. 자, 공개해 주시죠. 자, 상위 와. 상위 클리오가 올라왔네요. 클리오. 어제 제가 김학준 픽을 대리. 한 저 종목이죠. 네네. 클리오. 김학준 대리의 종목 클리오 졸탄의 선택이 있었고요. 12.41%. 그렇죠. 2위는 아모그린텍 18.6%. 역시 저의 선택 유창희 대표의 종목이었습니다. 네. 자, 1위는 역시 접니다. 예, 야, 사명 38%. 수익률이 어마어마합니다. 첫 주 만에 38%의 수익률로 사명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김민수 대단합니다. 대표의 종목이죠. 네. 네. 순위를 보시면 알겠지만 수요일을 아까 왜 웃었는지 잠깐만요. 제가, 수요일에 지금 아무도 안 계시네요? 네. 여기 1, 계신 분이? 1, 2, 3위는 없어요. 이래서 웃었구나. 예. 그 6위까지 하면 김건진 부장은 없습니다. 김건진 부장님 앉아 계신데 잠시 없어요. 후에 네. 왜 그런지 한번 여쭤보도록 그래 보시죠.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종목 관심 많이 가져주실 텐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도와주십니다. 룰렛 여신. 네, 안녕하세요. 권자연입니다. 오늘 우리 국내 증시는 소비자 물가지수 그리고 미국의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를 앞두고 경계감이 좀 심했습니다. 코스피가 2,500포인트를 이탈하면서 마감했는데요. 자, 이 어려운 시장에 우리에게 수익률 안겨줄 수 있는 종목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가 정말 고심 끝에 골라왔습니다. 자, 오늘은 KB증권 프라임센터 김건진 부장님 그리고 지난달 스타킹 차지했었던 헤르메스 스탁 하창환 본부장님 나와 있는데요. 자, 오늘 김건진 부장님은 본느 그리고 원택을 탑픽 종목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왔습니다. 화장품 업종과 의료기기를 가지고 왔고요. 하창원 본부장님은 삼보모터스 그리고 SP 시스템즈를 탑픽 종목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자동차와 로봇 모멘텀 안고 있는 종목인데요. 자, 오늘도 두 분 통해서 투자 포인트 잠시 후에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자, 5월 이제 둘째 주에 접어들었습니다. 두 분 종목 리뷰와 함께 앞으로의 전략까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원진 부장님에게 먼저 좀 여쭤볼게요. 네. 종목을 지난주에 추천해 주셨잖아요. 네, 해서 없네요? 해드렸습니다. 예, 네? 순위권에 없어. 어떻게 된 네, 겁니까? 순위에 이게? 없었네요. 네. 예. 6위까지도 없어요. 조금 많이 아쉬웠다라는 네.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했던 게 HPSP입니다. 사실 그렇죠. 종목이 참 좋은 자리였었는데 그렇죠. 그 다음 날 좀 이상한 이야기가 좀 돌았어요. 무슨 일이에요? 사실 이 회사 거의 독점 기업이라고 여러 번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렇죠. 한국의 근데 ASML이라고. 근데 예. 그랬는데 그러니까요. ST 쪽에서 이런 비슷한 거를 지금 현재 하고는 있습니다. 하려고 아, 노력을 그래요? 합니다. 오, 근데 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HPSP 쪽에서 조금만 대응만 근데 회사가 그냥 해봐라 못할 걸 이런 식의 자신 분위기입니다. 있으니까. 자신 있어서 ASML이 보통 그렇잖아요. 예. 그냥 마음대로 해. 사실은 특허까지 이미 여기 되어 있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사실 ST 쪽에서 한다고 그래서 뭐 어떻게 크게 그리고 실제 삼성이나 SK 쪽에서 네. ST한테 야 밀어줘, 야 밀어줄게, 뭐 돈 줄게, 뭐 이게 아니라 네. 그래 한번 해봐. 혹시나 되면 우리가 쓸 수도 있지 않을까? 이 저기요, 정도. 좀 짧게 얘기해 주세요. 아니, 말씀하시면 예. 거의 뭐, 소설을 순간 얘기하실 얘기고요. 것 같은 거고. 예. 거의 뭐 실제로- 회사의 뭐 기초 뭐 살아온 얘기까지 다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안 오는 거예요? 그것만 그 얘기해주세요. 이야기가 나오면서 네네. 주가가 좀 하라 그랬다. 그러다가 그게 오해였구나라는 게 확인이 되고 다시 다 본래 자리로 왔습니다. 자리로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계속 가도 이 갈까요? 자리면 가도 됩니다. 가도 됩니까? 그리고 오. 제 목표가도 아마 한 달이 지나고 나면 네네네. 아마 좀 찬란하게 빛나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찬란하게. 오, 5월 달 안에 생각을 올라가는 겁니까?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네. 5월 스태킹 따른다. 노려보시겠다. 그러니까요. 5월 한 달 네네. 동안 수익률을 좀 계속 지켜봐야 된다. 네네. 좀 말로 좀 그렇습니다. 정리가 가능하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하창원 본부장님, 그 신송홀딩스 사실 그 곡물 관련주여서 그러니까 네네네. 이 곡물 회담이 이제 결렬됐잖아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쪽이랑. 맞아요. 그러면서 좀 상승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신송홀딩스가 안 가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네.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까? 네, 사실 이제 사료곡물 쪽이 좀 일부 종목은 거의 한 30%, 40% 슈팅이 나온 종목도 네네네. 있는데 이상하게 이 종목이 안 또 갔어요. 이제 시간에서 슈팅이 나오거나 해서 장 초반에 진짜 한 1분 정도 반짝하고 맞아요. 다 이렇게 좀 눌리게 되면서 사실 그 장중에 등락폭은 가장 높을 겁니다. 하지만 맞아요. 주가의 위치 에너지 자체는 안 오르고 있다라는 점.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흑해 곡물 협정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좀 어려운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해당 이슈가 좀 터져 나오게 되면 뭐 G7까지죠. 21일까지가 이벤트가 있어서 네네. 충분히 거기서 만약에 강력한 제재를 한다. 그럼 거기에 따른 러시아의 반발이 나오면 기회가 한 번 더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러면 역시 보유를 해야 된다라고 네. 좀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종목 5월 한 달 동안 어떻게 좀 움직일지 계속 좀 지켜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관심 하죠. 대상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이제 오늘 종목 알아봐야겠죠? 그렇죠. 두 분이 지난달 수익률이 워낙 좋으셔가지고 네. 제 기대가 좀 컸습니다. 맞아요, 사실. 맞아요. 그래서 좀 컸어요, 우리가. 그래요. 실제로 이재용 씨는 여기 나온 주식을 좀 매수하기도 했고. 네, 매수해서 예, 예. 네, 그걸로 밥값 했죠. 그걸로 치킨 먹었잖아요. 치킨 먹었죠. 뭐 그런 일도 실제로 있었고 그래서 네. 오늘도 좀 종목이 기대가 됩니다. 그렇죠. 자, 룰리언 씨 근데 저 종목 안에 황현희 씨과 졸탄 공연이 있어요. 졸탄 쇼. 전 뭔지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오늘도 스타킹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유튜브 채팅창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댓글 남겨주고 계신데요. 자, 요즘에 졸탄쇼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가정의 달이니만큼 졸탄쇼 가족끼리 보시라고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선물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유튜브 채팅창에 다양한 의견 그리고 응원의 메시지 많이 남겨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샵 2034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셔도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많은 댓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룰렛 지금 바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돌아옵니다. 어떤 놈이다. 룰렛 돌아가요. 지금 본능. 네, 첫 번째 종목은 본느가 나왔습니다. 오늘 화장품 업종이 대거 강세를 보였는데요.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 판매 업체입니다. 식약처가 중국의 화장품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서 중국의 화장품 규제기관을 직접 방문한다는 소식이 오늘 전해지면서 화장품주들이 날아오는 모습이었는데요. 식약처의 지원과 그리고 화장품주의 호실적에 힘입어서 오늘 화장품 관련주들이 일제히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오늘 코스메카 코리아, 또 인구루드랩, 오가니틱 코스메틱 등이 상한가를 기록했는데요.
있는데요. 본느 역시도 오늘 7% 넘게 급등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앞으로 이 화장품 업종의 대세 상승이 가능할지 김건진 부장님 통해서 지금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느 뭐 여러분들 별로 안 들어봤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만큼 좀 시가총액이 조금 작은 회사긴 하다라는 거. 하지만 앞으로 더 커질 수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마스크를 벗고 나서 여러분들 가장 먼저 화장품주들의 어떤 거에 많이 픽 꽂혔냐면 색조 화장에 생각보다 맞아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클리오나 이런 회사들은 이미 밸류에이션이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다. 근데 실제 본느나 오늘 올라갔었던 이런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이런 회사들은 사실은 색조보다는 어떻게 보면 기초 쪽에 조금 더 많이 비중이 되어 있는 회사였습니다. 즉, 실적을 보니까 야, 기초 관련된 종목들도 상당히 좋게 나오네라는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된 겁니다. 즉 색조보다도 이제는 기초 쪽도 우리가 바라보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밸류에이션이 한 단계 더 레벨업이 돼야 될 것 같고 실제 화장품 하면 여러분들 밸류에이션을 대부분 20배 넘게 주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 갔었던 이런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경우도 이제 10배가 넘어가는 수준이고요. 지금 제가 얘기를 한 본느 같은 경우 아직 실적 발표가 안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 월요일 정도에는 실적 발표가 나올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쪽 관련된 실적들이 다 지금 현재 긍정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본느 같은 경우도 실적이 서프라이즈한 모습이 나올 거다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회사 자체가 ODM도 하고 자체 브랜드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에 대한 흐름이 좀 더 안정적으로 올라올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보고 네. 코로나19 때문에 야 영업을 많이 쉰 거 아니야? 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신규 거래처를 열심히 뚫고 있고 최근에 지금 현재 북미 쪽에 대한 이런 수요가 많이 올라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K 컨텐츠에 대한 얘기가 정말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우리가 K-팝부터 시작을 해서 K-OTT에 대한 얘기 그리고 이 K 이런 화장품까지도 전 세계로 점점 뻗어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또 이 회사의 자회사가 하나 있는데 자회사 아토세이프토 같은 경우도 얘들도 실적이 올해 턴이 되면서 실적을 좀 더 올려줄 것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립니다. 앞에서 제가 얘기했듯이 이 회사 시가총액이 500억 원대입니다. 야 500억이 너무 싸잖아. 실제 이 회사가 올해 돈을 벌 수 있는 게 지금 현재 애널리스트들 추정치로는 한 90억에서 100억 정도. 이면 이렇게 되면 화장품주인데 5배? 이런 정도의 수준으로 지금 현재 싸게 거래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숫자들만 잘 나온다면 여기서부터도 상당폭 상승폭이 있을 것 같고 오늘 처음으로 화장품 관련된 주식들이 달려 오빠 달려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잘 이 달리더라고요. 회사 같은 네. 경우도 오늘 같이 한번 달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좀 지표가 있는데 코스메카 코리아가 내일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확인하고 본느도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네네네. 옆에 코스메카 코리아도 띄워놓고 본느도 띄워놓으시고 여러분들이 지켜보자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거 요즘에 화장품 관련 주식들이 굉장히 좀 인기가 많아진 섹터다라고 맞아요. 좀 생각이 되어지는 게 어제도 네. 사실 화장품 관련 화장품 섹터 많았어요. 종목을 많이 가져오셔서 클리오랑 네네. 뭐 그랬거든요. 많았죠. 근데 오늘도 이제 가져오신 거 보니까 네네. 확실히 좀 주도주로 들어가고 있다라고 좀 보이는데 근데 오늘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닙니까? 7.64%. 네, 7.64는 진짜 많이 올랐네. 네. 그렇게 많이 올라갔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아직 쌉니다. 네네. 밸류에이션 자체가 지금 한 500억대 이제 시총인데 한 1,000억 언저리 때까지 가도 큰 무리가 없지 않을까. 거기까지 못 가더라도 한 755만 가도 여기서 50%입니다. 그러면 네. 아까 계속해서 1등이 삼형이었죠. 네네. 그거보다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래요? 회사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사명을 해보고 잡을 수 있을 것 한다고 같다고요? 잡는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장자가 이거 타고 가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장자가 뭘 타고 간다라는 거야? 말 타는 아, 걸 타고 한번 해보고 간다. 싶었습니다. 네. 거의 오빠 달려 나오고 네, 장가라 그렇죠. 장장 나오면 사명을 이길 수 있다. 아, 네, 뭐 이렇게 좀 그러지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그렇습니다. 말 타는 걸 장자로 표현한 건 처음이에요. 믿어요. 뭐 표현하는 건 자유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장자. 하차원 본부장님 어떻게 이 종목 갑니까 안 갑니까? 자 결정해 주세요. 하나, 둘, 셋. 네, 동그라미. 동그라미. 네. 화장품 섹터가 확실히 요즘 대세 섹터이긴 한데. 사실 네. 저도 오늘 들어오려고 했었는데 하차원 되게 본부장님 찾아보니까 어제도 나왔고 오늘도 왠지 나올 것 같아가지고 네, 선택을 저는 이제 다른 쪽으로 그냥 방향을 틀었거든요. 왜냐하면 수익이 나더라도
다른 쪽에서 또 수익을 나면 또 더 자랑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화장품 쪽이 확실히 좀 기대가 되는 게 전 세계적으로도 코로나 종식 선언이 됐죠. 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곧 선언이 또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추가적인 모멘텀이 될 거고 뭐 사실 식약처에 대한 부분 이슈들은 화장품에 뭐 부정적이진 않을 거예요. 이전에도 중국 쪽에서 이제 뭐 법을 바꾸면서 한 20% 정도 타격을 좀 받았기 많이 때문에 받았죠. 예.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만회하는 정도만 해줘도 사실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네. 오늘 조금 윗꼬리가 길게 달리긴 했지만 차트상 정말 차트를 보시게 되면 완전 밑바닥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 이제 앞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코스메카 코리아 굉장히 좀 급등 나올 거고 실적이 워낙 좋게 나왔기 때문에 네네. 그럼 또 화장품 섹터들이 급등이 나와주면 1등까지는 몰라도 1, 2, 3등, 2, 3등은 제칠 수 있지 않을까. 순위권 안에 들어오겠다 무조건. 네,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네네. 저는 동그라미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이 서로 종목들이 다 좋다 보니까 네. 서로 칭찬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요. 수요일은. 네. 왜냐면 두 분이 이제 워낙 상위권에 자꾸 올려놓으시니까 말이죠. 근데 김건주 부장님 확실히 그 화장품은 중국 의존이 많았잖아요. 근데 네, 중국 그랬었죠. 매출이 네네. 많이 줄어든 대신에 네. 북미 쪽에서 좀 그렇습니다. 네. 매출이 좀 늘어나는 게 이게 엄청난 시장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죠. 실제 예, 예. 이제 우리나라의 화장품이 예전에는 오직 중국 쪽만 팔아봐라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근데 기름기 이게 뺀가? 걔 되게 아니다라는 좋아요. 거 네.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네. 전 세계로 뻗어가는 우리가 지금 현재 화장품 시장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거. 이제 예전에 뭐 중국만 바라보던 시장이 아니라 네네. 한 단계 더 올라가서 전 세계로 뻗어가는 이런 시장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K 화장품이 전 세계를 주도하는 이런 모습을 좀 볼 수 있기를 좀 그렇죠. 개인적으로 좀 희망하거든요. 네. 뭐 아이돌, 뭐 한류 이런 걸 하면서 K 뷰티가 또 굉장히 좀 떠오르고 네, 있어요. 함께 가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거의 뭐 느낌이. 한번 좀 지켜봐야 될 종목이 아닌가 매력적이네요. 싶습니다. 네. 자, 그럼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 알려주시죠. 자, 우선은 목표가는 좀 짧게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목표가는 한 2,000원 정도. 2,000원? 2,000원이요. 작진 않죠. 실제 네. 한 2,000원 정도로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손절가는 여기서 한 1,400원 정도로 손절가를 잡고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선택의 시간이 왔습니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매수! 감사합니다. 매수입니다. 네, 저는 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장품의 시대가 왔어요. 전 네. 잘 몰라요, 사실 화장품에 화장품 잘 안 대해서. 쓰잖아요. 네. 기본적인 거만 쓰니까. 네. 저 같은 경우도 잘 쓰진 않는데. 저는 항상 올인원만 씁니다. 스킨 로션 한 방에 발라서 그냥 남자는 끝내고 한 방에. 네, 한 맞아요. 방에 끝내는 거. 저도 한 방에 그런 거 좋아해요. 너무 귀찮아요. 이거 바르고 저거 바르고 하는 거 싫은데 네. 여성분들이 쓰는 걸 보면 많이 좀 쓰는 것 같더라고요. 엄청 많이 쓰죠. 네, 그래서 네. 요즘에 또 뭐 마스크 벗고서 이렇게 색조 화장을 또 많이 하고 그러니까 이거 좀 느낌이 좋다. 네네네. 3명 잡을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1위 탈환이 가능하다. 네, 예. 솔직히 1, 2 정도? 2위 정도? 2위 정도? 알겠습니다. 2위까지만 할게요. HP, SP가 괜찮아요? 본누가 괜찮아요? 자, 이거 어려운 얘기네. 야, 황영씨 어떻게 무슨 중에 하나 보면 봐요. 단기적으로는 본느가 더 괜찮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좀 안정적으로 가는 것은 예. HPSP 같습니다. 이분들이 이게 매뉴얼이 있나 봐요. 이 질문이 나올 때마다 바로! 장기 단기로 가네 항상. 예. 다음에 한번 뒤집어 후비고 한번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질문을. 예. 솔직히 준비했어요, 안 했어요? 이런 얘기. 준비 안 했습니다. 준비 안 했습니다. 준비 안 했어요. 표정 봤어요? 준비 안 했는데 표정으로. 알겠습니다. 그만큼 이제 네. 본능한 종목도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네. 이야기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이제 다음 종목 알아봐야겠죠. 룰렛 여신. 네, 클리오가 스타킹 수익률 3위에 들어가 있는 만큼 본내 주가 상승까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두 번째 룰렛 지금 바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어떤 종목일지 들어갑니다. 가보겠습니다. 네, SPC 시스템스가 나왔습니다. 어제 로봇 관련주가 나왔는데요. 오늘도 또 하창한 본부장님의 탑픽 SP 시스템즈입니다. 이 현대차가 2조 원 규모의 울산 신공장을 구축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어제 11% 급등세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다만 오늘은 1%대로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이 현대차의 로봇 자동화 시스템을 납품한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현대차 그룹 협력사로 신공장이 증설되면 그 수혜를 SP 시스템즈가 받을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들이 많습니다. 최근에 실적 좋은 자동차 그리고 로봇 모멘텀까지 안고 있는데요. 자세한 투자 포인트는 하창한 본부장님 통해서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당 종목은 비운의 종목이죠. 네. 제가 3월 9일에 이 종목을 갖고 왔었는데 역전됐죠. 맞아요. 1위 하고 있다가. 아니요. 이거는 우리가 우리가 안 했어요. 우리 MC들이 픽을 안 해서 잘못했네. 픽을 했으면 1등이죠. 픽을 했어. 그러네. 90%가 맞아, 올랐다고요? 이거 100% 넘게 올랐어요. 100% 네. 100%가 넘게 100% 넘게 올랐다. 올랐던 네. 거예요. 엄청나게 많이 대단한 올랐습니다. 네. 그날 우리 MC들이 미쳐
그걸 피하지 못했어요. 너무 안타깝지만 그래서 다시 한번 좀 들고 왔습니다. 네, 좀 재도전이에요? 재도전입니다. 오. 물론 그때만큼의 큰 수익은 아니겠지만 어떻게 좀 그때 이후로 올랐다가 좀 자리로 좀 돌아왔나요? 아니요, 이제 말씀드렸던 가격보다는 여전히 한 50%대 위에 있는 상황이고요. 단기 눌림 이후에 다시 한번 좀 상승력이 나오고 있어서 충분히 좀 기대를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네네. 말씀 주신 것처럼 현대차에서 또 최근에 2조 단위의 또 투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겐트리 로봇이라고 해서 이제 로봇 팔 같이 이렇게 돼 있는 것들로 이제 공장을 옮기고 하는 그 이제 제품을 제공을 하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기아, 현대기아 합해서 한 80% 정도가 해당 부분에서 좀 납품 이력이 있고 또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자동화 관련된 이슈가 터지게 되면 실적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좋아질 수 있는 네. 종목이고요. 또 이제 캡 어셈블리라는 또 이제 품목이 있는데, 그건 이제 배터리 또 폭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줄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배터리랑도 연결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게 또 겐트리가 로봇이에요. 네. 그래서 로봇 관련된 기대감이 펼쳐 나올 수가 있는데, 최근에 이제 로봇주들이 또 한동안 쉬어가다가 쉬었죠. 다시 좀 슈팅이 나오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이유가 이전에는 로봇 관련된 종목군들이 대기업의 이런 지분 투자로 사실 상승력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이제 5월에서 6월 달에는 이제 가칭이죠. 첨단 로봇 산업 전략 1.0이 이제 발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정부의 정책까지 힘을 받게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슈나 모멘텀은 너무나도 좀 좋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올해 테마주들을 한번 잘 살펴보시면 1월부터 5월까지 정말 급등력이 크게 나왔었던 종목군들 전부 다 정책 관련된 종목군들이 많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충분히 좀 기대감을 가질 수 있고, 뭐 실적 같은 경우도 매출이나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이 특히나 이제 흑자 전환하면서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좋아졌고, 이렇게 수주단이 크게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 마련이 됐기 때문에 좀 기대감이 커질 수 있다. 그리고 그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통 주식 수가 한 24, 5%밖에 되지 않는 종목이어서 수급이 쏠리게 됐을 때 굉장히 좀 강력한 상승력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번에 워낙 급등을 한 종목이었고 저희가 네네. 선택을 못해서 많이 좀 아쉬웠을 네. 것 같은데 네. 그때보다는 더 큰 상승률을 보일 거라고는 생각 안 하세요? 사실 100%까지는 조금 어렵다라고 그때가 생각이 워낙 많이 올랐던 거죠. 네, 그때는 워낙 100%가 올라버렸으니까. 100%가 넘게 올라서 네. 하지만 1등은 잡아볼 수 있지 않을까. 사명은 잡아보겠다. 지금 사명은 현재. 잡아볼 수 있지 않을까. 우리 김민수 대표님 공공의 적이 되셨네요. 네, 워낙 수익률이 높게 나오다 보니까 다 물어뜯고 있어요, 지금. 네, 야, 그거 잡아야겠다. 잡아야겠다. 약간 이런 느낌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김건준 부장이 이 종목 갑니까? 선택해 주세요. 하나, 둘, 셋. 갑니다. 역시 수율은 훈훈합니다. 훈훈한 말이에요. 네, 이 종목 괜찮은가 봐요. 네. 우선은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그동안 못 갔던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바로 이 로봇들은 아직까지는 사실은 숫자가 나오는 회사들이 별로 없습니다. 즉, 이제 이번 주 정도까지 로봇 관련된 주식들이 대부분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금 모멘텀 플레이가 될 것 같은데, 이제는 앞에서 우리 하창원 본부장님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정부 정책에 대한 이런 모멘텀이 분명히 나타나기 시작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은 로봇 할까 화장품 할까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근데 저는 화장품, 우리 하장원 본부장님은 로봇을 선택하신 것 같습니다. 실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산업용 로봇도 있고요, 스마트 팩토리 그리고 2차 전지 이 삼각편대가 이렇게 같이 움직여주는 회사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고, 원래는 산업용 로봇이 어떻게 보면 좀 그쪽이 어떻게 보면 주력이었는데 점차적으로 여러 가지 이런 사업 영역을 좀 넓혀가고 있는데, 이 영역 자체가 다 앞으로 성장성이 뛰어난 회사들이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앞으로도 추가적인 상승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도 상당폭 상승했다가 조정을 어느 정도 받아줬다라는 점, 여기에 좀 방점이 찍히면서 여기서부터는 다시 한번 달리는 자리가 아닌가라는 어떻게 판단을 달립니까? 하시면 또 해야 됩니까? 짱짱짱짱짱 이렇게 한번 다시 한번 달려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고정적인 있을 것 같습니다. 표현이네요. 달리는 네. 거 할 때 장자라 장자라 고정으로 장자. 하시죠. 예. 갑자기 물어봤을 때 저게 나온다는 건 평상시 쓴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좌우지장지지고 예, 장자라 장자. 장자. 네, 새로운 또 표현이 나왔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약간 좀 의구심이 드는 게 이 AI가 그러니까 이 로봇이죠. 네. 로봇 관련된 주식이 아무래도 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수익이 바로 직결되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옛날에 그 메타버스가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좀 생각이 나요.
메타버스 한창 뭐 NFT 난리 났다가 그렇죠. 싹 죽었잖아요. 사실 약간 로봇도 그렇게 좀 흘러가는 건 아닌가라는 좀 걱정도 들긴 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시죠, 하창한 본부장님은? 사실 예. 이제 로봇 같은 경우는 저는 실적들이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적자들이 많았는데 네. 대부분 흑자로 전환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교회에 나가 보시면 네. 고깃집이 이제 대부분 로봇이 배달을 하기 시작을 해요. 예? 고깃집에서요? 네. 고기를 구워서 아. 그 식당 안에서 이렇게 아. 돌아다니는 아, 그 로봇이요? 그렇죠. 네. 네. 맞아, 맞아, 네. 맞아. 네, 그런 것들도 있고요. 그럼 많이 보이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뭐 협동 로봇이라고 해서 같이 이제 착용하는 것들. 그리고 요번에 우리나라에서 공장을 워낙 많이 늘리잖아요. 네. 다방면에서. 그래서 자동화가 다 되는 것들이 다 기초적으로 로봇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AP 시스템즈도 이런 자동화 관련돼서 있지만 코인테크라는 종목도 이 자동화 쪽으로 특히나 2차전지 자동화 부분인데 이것도 실적이 엄청나게 좋아졌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자동화 부분과 연관이 되어 있는 쪽은 사실 실적이나 수주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떨어져 있지는 않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메타버스와 MNFT는 약간 좀 뜬구름 잡는 게 있었지만 로봇은 현실이다라고 좀 네. 이야기를 해 주신 실물이잖아요, 거잖아요. 약간. 예. 저도 요즘 사실 어디 뭐 뷔페 이런 데 가잖아요. 그러면 그릇 회수할 때 로봇이 와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놓고 직접 가고 네, 그런 거 눌러주세요 하면 호출 이거 띵동 누르잖아요. 그럼 로봇이 와요. 맞아요. 그런 걸 실제로 많이 볼 수 있고 공항에서 또 커피만 들어주잖아요. 맞아요, 진짜 그런 거 로봇팔로 해가지고. 별게 다 있어요. 예. 홍대에는 길에서 로봇 춤을 추는 사람도 있고. 본인 아니세요? 접니다. 저는 로봇입니다. 예. 전망이 여러분, 보입니다. 최초로 주식 방송에서 춤을 추는 이재용 씨를 함께 보고 계십니다. 아니, 전망이 좋다는 예, 거예요. 알겠습니다. 아, 솔직히 괜찮아요. 진짜. 좋아요, 네, 좋아요. 많이 자, 보입니다.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 알려주시죠. 네, 일단 목표가는 1차로 17,000원 보고 있는데요. 네.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게 주봉상 19,000원까지 슈팅이 나왔었고 지금 현재 또 슈퍼 매물대 자리인데 이것 뚫어주면 다시 한번 굉장히 강력한 시세가 분출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근데 5주선상도 좀 완만한 조정이 나왔고 5월선으로도 충분히 좀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상승력은 충분히 1차 17,000원, 2차로 2만 원 보시면 좋을 것 네네. 같고요. 1차, 2차까지. 네, 손절가는 12,000원으로 제시를 드릴 텐데 사실 만약에 해당 가격까지 눌린다라고 한다면 저는 손절보다는 일단 2차 매수 가격으로 좀 대응을 해보시면 어떨까 알겠습니다. 싶습니다. 자, 일단 SP 시스템즈는 여기까지 듣고 이게 이 저번 달 스타킹이셨잖아요. 그쵸. 스타킹에 맞는 좀 대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오늘 하나 더 가져오세요. 삼보모터스. 야, 이거 두 종목을 특별 소개해드릴게요. 대우인데요? 예, 왜냐면 스타킹이셨잖아요. 스타킹이니까. 예, 저 정관이 이거 해드려야죠. 야, 정말 이거 해주네. 네, 확실히 해주네. 와, 이거 처음이에요. 자, 삼보모터스도 짧게 좀 설명 한번 좀 부탁드릴게요. 야, 가져오셨으니까. 스타킹에서. 왜냐면 좋은 정보 좋아요. 많이 가져오시니까. 네네네. 예. 삼보 좋습니다. 모터스도 SP 시스템즈와 마찬가지로 현대차 쪽에서의 이런 투자에 좀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네. 보고 있고요. 그래요? 특히나 이제 이런 자율주행 쪽에서 독보적인 지휘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자회사 이제 프라코에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라는 SCC 부분을 독점적으로 좀 공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한 80-90% 정도 이제 담당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충분히 좀 긍정적으로 될 수 있는 상황이고 네. 4분기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런 현대 기아차에서의 자율주행이 실행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맞아요. 상황이거든요. 게다가 이제 자율주행들이 좀 진행을 하게 되면 뭐 이전에도 한번 소개드렸던 모트렉스 같은 종목군들도 같이 움직일 수 있어서 삼보 모터스뿐만 아니라 그런 종목군들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네. 뭐 실적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상당 부분 또 유의미한 성장성이 나오고 있고 최근에 차트도 굉장히 좋습니다. 우상향 기조가 나타나고 있어서 충분히 해당 종목도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현대차 타거든요. 네. 저 오늘 어저께 밤에 속초 갔다가 오늘 올라왔어요. 근데 고속도로에서 자율주행 키고, 그러니까 반자율주행이죠. 반자율주행. 반자율주행 누르고 키고 왔는데 굉장히 잘 구현됩니다. 맞아요. 놀랄 정도로. 저도 예. 진짜 깜짝깜짝 편하게 놀래요. 몰아본 적이 있어요. 네네. 이게 진짜 이제 현실이, 그러니까 미래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제 현실이 됐구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자율주행이 잘 구현되고 있다. 정말 놀라운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한보모터스도 한번 좀 집중해서 봐야 될 종목이다. 네. 그런 말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SPC 시스템즈의 SP 시스템스네요. 네. SP 시스템스. 시스템스. 자, 그럼 선택하도록 어려워요.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네.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사겠습니다. 예. 저는 뱃수고 와, 당연히 저는 이 로봇에 관련된 미래를 좀 믿기 때문에 그 현실이에요. 직접 체감을 하잖아요. 지금 예, 뭐 조금씩. 자율주행, AI, 로봇. 네. 자, 저는 이제 현실이 되었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네. 제 포트에 올려서 한 달 동안에 어떻게 흘러갈지 종목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세 분 역시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자, 저는 잠시 후에 2부의 황스타그램에서 찾아뵙겠습니다.